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죠. 저 오늘 바빠가지고 미리 공지를 못 드렸어요. 오늘이 좀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은 정인이가 출생한 지 1200일 되는 날이고, 또 오늘이 이제 기일이에요. 정식적으로 기일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 13일이 음력 8월 27일. 그래서 지금 12시가 지나면 8월 27일이고요. 음력 8월 27일이고 오늘이 제사날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망일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이제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기 시작을 했어요. 잠깐 방송 중단됐었고요. 오늘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일이 아니고 이제 주기로 해서 제가 제사를 지냈고요. 올해는 이제 그게 이게 요즘 뭐 양력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원래 제삿날은 오늘이거든요. 음력으로 지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은 제사를 지내줄게라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식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같이 참석해 주시고, 정인이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저 지방이 써 있죠. 망자, 수제, 정인, 지령. 그래서 지금 저기 향을 붙이고 지방을 붙였기 때문에 정인이가 지금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었죠, 예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제사를 시작해서 지금 정인이가 첫 술을 떴어요. 향이 다 탈 때까지 제가 켜놓을 테니까 정인이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고, 그래서 주기에 지내도 되고요. 요즘에는 양력으로 지내니까 주기로 지내도 되고, 저는 원래 집에서도 다 음력으로 지내니까 음력 제사 날을 찾아서 오늘 지내는 거고요. 뭐가 맞다 틀리다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저는 오늘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인이가 태어난 지 1200일 되는 날입니다. 지금 방송을 쭈코마마, 중국 엄마들도 같이 두 개 방송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쭈코마마 하오. 征人倾向1200天. 발음이 맞나? 이해하시고 멤버 마마께서 이제 번역 잘해주세요. 천천히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인이가 출생한 지 1200일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정식 기일이 되는 거죠. 정식 제삿날. 그러니까 망일 하루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 감사합니다. 멤버님 이렇게 좀 번역 조금씩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정식 제삿 날입니다. 제대로 된 정식 제삿 날이고 음식은 많이 안 차렸어요. 제가 최근에 수술을 받고 아직 회복 단계에 있어요. 오늘 병원에 갔는데 상처 부위에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좀 번졌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은 많이 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차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상만 차렸고, 제가 나중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아파요. 죽을 병은 아닌데 죽을 것처럼 아파요. 겨우겨우 차렸어요. 혼자. 그래서 오늘이 정식 기일입니다. 제삿날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설날, 추석 다 음력으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냥 다 음력으로 지내요. 저희는 뭐 생일도 다 음력으로 지내고 다 음력으로 지내기 때문에 오늘이 정식 제삿날을 그냥 음력으로 지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음력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구정을 버리고 다 신정을 지내야 되죠. 근데 신년 그 신정하 저 뭐야 우리 구정이라 그러죠. 그 뭐 그거 음력설하고 추석 다 음력으로 지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주기가 다 음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두 번 지내면 좋죠. 뭐 저는 이날 지냈으니까, 오늘 지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알게 되신 분은 또 주기로 또 따져서 또 한 번 챙겨 주시면 복도 많지 우리 정인이는. 그럼 되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음력이 양력보다 늦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빠르네요. 오늘 첫 술 떠서 제가 배를 올렸고요. 정인이가 애기니까 천천히 많이 먹으라고 제가 시간 많이 뜸을 들이면서 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향이 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또 방송으로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셔서 요 제사 지내는 거 같이 언제든지, 오늘이 말이 그렇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요즘 안 좋은 의미인데, 하여튼 정인이 밥 먹는 모습 본다 생각하시고 정인이한테 한마디씩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밥술을 떠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잔을 준비 안 했어요. 여기 식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애기는 또 뭘 먹을까? 비싼 거 먹어. 소고기야. 제가 절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 주주정선님이 참 잘 만드시는데 다음엔 초대를 할까봐요. 주주정선님. 음식이 예술인데
갈비찜 먹고 내가 쓰러졌잖아. 좀 장사하랴 또 상 준비하랴 쉽지 않았어요. 써리만 경기광주님 감사드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인이한테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글 남겨주세요.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잖아. 엄마들이 맛있게 먹고 가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밥 잘 먹죠. 쫑이맘 인천님 감사드려요. 맛있게 먹고 천천히 놀다 가자 하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마른 사람이나 마른 아이들 보면 제가 참 마음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도 입양되고 나서 몸무게가 줄어서 4kg, 5kg까지 줄어서 더 커야 되는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지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뭐 물건 좀 나르다가 그 아프니까, 제가 수술한 부위가 있어서 그거 아프니까 이게 안 쓰던 근육을, 그거 안 아픈 거를 피해서 물건을 드느냐고 안 쓰는 근육을 딱 쓴 거 같아요. 그랬더니 등허리에 담이 딱 들었어요. 그 날개 쭉지 있는데 거기가. 그런데 그게 담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떠냐면 일단 기침을 못해. 기침하면 아파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하는 이런 기침을 못해요. 그 숨도 크게 못 쉬어요.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아프고, 그 잠자는데도 이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자는데도 이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자다가 깨고 움직이다 또 아프니까 깨고, 그래서 한 2-3일 잠을 잘 못 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그 고통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그 TV에서 나와서 부검이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말도 크게 못하고 앗소리도 못하고 기침도 못했을 거고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체험을 진짜 한 50분의 1 정도를 경험을 한 건데 제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 이렇게 제삿날 체크해놓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또 이 녀석이 내가 요만큼 아팠어요 라는 맛배기를 저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아빠 아프죠? 막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저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말도 못하지. 아프다고 말도 못하지. 짜증나니까 울면 또 운다고 때리지. 밥도 잘 못 삼키고 막 아파 죽겠는데 또 밥 안 먹는다고 때렸겠지. 있는 밥도 뺏어가지. 그러니까 맨날 그 맛대가리 없는 개밥 같은 거 주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히거든. 성인인 저도 이렇게 곧 담들었다고 고개 참 며칠 고생을 하는데, 그 부러진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뼈 부러진 아이들의 고통을 완전 부러져 봐야 돼. 저 인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거 아프구나. 그거 아픈 것도 아닌데. 아유. 그또 성인 같으면 아프면은 뭐 자기가 가서 병원이라도 가서 뭐 뭐라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보호장구를 차든지 뭐. 근데 애를 그거 들킬까봐 또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가니까 계속 보호장구도 없이 그냥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이 자다가 뒤척거리는 게 정말 고통했어요. 자다가 울면 또 왜 우냐고 또 때렸을 거 아니야. 특히 밤에 자다가 울면 때렸을 거야. 진짜 또 때렸을 거야. 저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때리고 승질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아이의 입장에서, 정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 아니, 기가 막힐 거 아니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말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경남도청에서 아주 그 쇼킹한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나 기가 막혀서. 괜찮아. 그것도 이름도 가해자도 아니고 행위자. 그 이름도 약간 좀 미화시켰어. 아주 걔네들의 기분을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아. 경남도청 어떻게 저걸. 나 인스타에 매일 쳐 올릴 거야. 아동학대 행위자 뭐 개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괜찮아, 다시 시작. 와, 난 괜찮아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주 죄의식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했는데 괜찮아. 뭐 살다 보면 애를 때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야,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이거 정말 경남도청에다가 진짜 단체 민원을 넣어도 시원찮을 거야. 진짜 단체 민원을 넣어야 돼.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생각할수록. 애를 죽도록 패고 뭐 성학대해서 평생의 트라우마 만들고 막 그래. 괜찮아.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린애를 뭐 그럴 수 있지 뭐. 야, 어떻게 괜찮아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네. 납득이. 또 개새끼인지 내가 진짜. 아이 입장에서 그 공포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괜찮아라는 표현을 가해자들한테 쓸 수 있는지 아직도 진짜 멀었구나. 정신 나간 인간들이 참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일, 이제 오늘 12시 넘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넘었군요. 그러니까 망일, 그러니까 망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전날, 밤 11시에 살았을 때 먹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로 생각해서 하루 전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부터 지내는 거죠. 밤 11시부터 다음날 뭐 새벽 3시, 4시 이때까지 이제 지내죠. 근데 보통 뭐 제사 이렇게 11시부터 지내면 뭐 12시면 끝나고, 뭐 12시 넘겨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진짜 이게 좀 엄격했어요. 저희 집은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꼭 12시 지나서 꼭 제사를 지내니까 어릴 때는 이것도 학대였어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가 제삿날이 12시 다 지내가지고 이제 지내니까 그러니까는 저녁에 조금 자요. 그랬다가 일어나면 그때 졸린데도 일어나가지고 제사 모셔야 돼 그래가지고 옷 싹 갈아입고 제사 지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뭐 아버지는 제사만 지냈는데 저는 제사만 지냈겠어요. 낮에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밤 까고 뭐 어릴 때 밤 까고 그게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든 그걸 깠어요. 그래도 어릴 때 조금 크면서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 못했고 조금 크면서 그 제가 그 뭐지 소근육 발달이 제사 음식 만들면서 소근육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재료 다듬기 뭐 엄청나게 그뭐 마늘 까기 이런 거 어릴 때 제사 음식 만들면서 소근육 발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일했어요. 그래서 뭐 접시 닦고 뭐 제기 꺼내서 닦고 행주질하는 거 이런 그런 건 어린애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해야 되니까 저한테 그걸 시키신 거죠. 그래가지고 물로 싹 닦아놓은 걸로 마른 행주질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러면서 이게 나쁘게 보면은 아동 노동 착취 우리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저를 그렇게 제사에 투입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음식에 거부감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 만들기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컴퓨터 할 때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컴퓨터 할 때는 그것도 재미가 있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개발자였을 때는 오히려 좋았는데 그 이제 윗단계로 가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개발할 때가 그런데 개발을 못해.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매니저들은. PM 단계까지 올라가고 뭐 관리자 레벨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면 개발보다는 영업이나 뭐 기술 지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좀 체질이 안 맞았어요. 힘들다기보다. 제가 이제 식당 개업하고 나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 식당이 그 한국 소비자 산업평가 거기에 선발이 됐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식당이 매스컴에 나옵니다. 아 이게 다 정인이 덕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조를 하고 에피소드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정인이 때문에. 이렇게 2개 먹어. 그 대법원 공판을 마치고 부랴부랴 짐을 싸갖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정인이 수저가 제 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한 며칠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주말 때 이제 그때 짐들을 정리하다가
정인이 수저를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정인이 수저가 왜 나한테 있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인이 수저를 제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나무 상자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저녁에 장사 마치고 생각나면 이렇게 좀 보고 뭐 찔찔거리고 뭐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인이 수저가 우리 가게에 온 날부터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과로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과로를 하는 바람에 병도 생기고 뭐 그랬었어요. 여름에 참 고생 많았어요. 여름인데 원래 손님이 없는데 여름인데 그렇게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했었어요. 정말 비지땀 흘렸어요. 여름에 고생하고 처음이에요. 그러다가 정인이 수저를 이제 출판사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보냈어요. 이제 그걸 보낸 날부터 손님이 뚝 끊어졌어.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정인이 수저가 내 수호신이구나 막 그래가지고 돼지고 그 수저 또 빨리 돌려줘 막 그랬었는데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름에 유례 없이 손님이 막 예약에 밀려서 그렇게 오기도 처음이고, 또 한 며칠 계속 손님이 없었는데 오늘 제사 지낸다고 제수 딱 사다 놓자마자 또 예약도 없이 손님이 오늘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혼났어요. 오늘 정말 정신없이 한 3시간을 뛰어다닌 것 같아요. 이제 마침 또 이쁘게 또 일찍 갔어. 또 그렇게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오늘 난데없이 오늘 매상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정인이가 신나서 또 도와준 게 아닌가. 예. 그렇든 안 그렇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유 복덩이야 정인. 예, 빵엄마님 뭐 질문 있으세요? 아빠님 뭐예요? 그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몸 건강하라고 또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 무슨 엄마 내가 알긴 아는데 아는 엄마인데 죄송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거의 다 회복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데. 시간이 꽤 흘렀죠. 11시 53분이네요. 이제 정인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수저를 다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음복이라 그래서 정인이랑 같이 먹고 뭐 이제 그런 거. 원래 요 자리에 이제 제사 지내다가 아직 혼이 지금 저기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같이 가족들이 앉아서 술도 한 잔 같이 먹고 제수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네. 같이 먹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정말.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먹는 거야. 우리 언니도 같이 먹고 성녀 언니도 같이 앉아서 유도 같이 앉아서 먹어요.
아이들 액자를 좀 여러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계속 못 만들고 있네요. 근데 만들면은 하도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벽이 모자랄 것 같아. 다 만들 수도 없고 누구 만들고 누구 안 만들고 막 그러기도 그렇고. 정인이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내년까지 제사를 지내주고, 유는 할아버지 계시잖아. 또 정인이랑 같이 놀아 먹고 또 맨날 내가 간식 챙겨주잖아. 섭섭하지 않아? 뭐 째려보는 것 같다 쟤 나를.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화내지 마. 예쁜 얼굴. 요즘 환절기라서 저녁에는 많이 차네요. 지금 가게 문을 열어놨더니 찬바람이 뭐 겨울바람처럼 막 쉥쉥 들어오네. 제사 지낼 때 또 이 문을 다 열어놔야 되잖아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차린 게 없나? 차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것도 겨우겨우 힘들게 차렸으니까 이래 맛있게 먹어. 삐지지 말고. 그래도 혼자서 이거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 오늘 또 손님도 엄청 많았잖아. 알지? 장인이 최고. 저는 이제 정인이 사진 중에 뭐 예쁜 사진도 있고 막 그런데 다른 거는 계시고 시퍼렇게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씩 웃고 있는 사진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온몸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웃고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이집 갔을 때가 제일 그 지금 행복할 때잖아요. 그때가 일단 그 악마도 없고 옆에 친구들이 있고 장난감 있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진짜 위탁 엄마가 사랑해주듯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아픈 것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깔깔거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멍들고 웃음이 나오냐 내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린이집이 제일 행복했던 거죠. 안타까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제일 안타까웠던 거. 그 왜 있잖아요. 시퍼렇게 멍들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어깨에다가 그 뭐 헝겊 그 뭐야 붕대 같은 거 감고 이렇게 씩 돌아서면서 그 호기심에 찬 얼굴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우리가 처음에 정일이 모습 보고 경악을 했던 사진. 이렇게 예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진 그거 봐요. 그 입을 살짝 이렇게 지금 제 입이 그렇게 살짝 열고 있거든요. 저 사진도 저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막 만들고 있는데
거기 전시판에 누가 막 부르는 거야,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얼굴 씩 돌리면서 뭐야 뭐 그러면서 호기심에 찬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딱 찍었을 때, 야, 저 얼굴을 해서 뭐가 좋다고, 그 몸뚱아리 아픈데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신나지 않았을까. 그만큼 신나고 행복하고 모든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해맑은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 담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아, 민주민 성도님, 아유, 민주민 성도님 제가 존경합니다. 이번에 또 과자도 또 보내주시고.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알뜰살뜰 그렇게 남까지 챙기시는지, 제가 존경드려요. 존경하고 감사드려요, 진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스토커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스토커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표현이.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것도 좀 그런가? 계속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요즘 말 잘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럼 잡혀가요. 최근에 또 계속 그 장애 아동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도 장애아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되는 교사들이 참 우라통이 터지죠.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 걔네들이 그런다면서요. 그 집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집중시키려고 한 대씩 때린대요. 그걸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애들이 집중을 잘 안 하니까. 참나 기가 막혀. 야, 그럼 돌 사진도 때려가면서 찍지 그랬니? 너 씨. 야, 100일 사진 찍을 때 애가 이게 집중 안 하니까 때리면서 찍냐? 이 미친 새끼야? 네. 욕이 막 욕하면 안 되는데, 협회 방송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오늘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언어 발달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아동 학대한 사람은 언어 치료사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뭐 거기에 관련된 대학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춰서 치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증을 땄는데, 그 교사, 그 치료사한테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배웠다면 이제 어쨌든 뭐 비슷하게 그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지만 그냥 대충 흉내라도 내라고 이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공부한 내용 중에 일반적인 내용들은 뭐 아동의 발달, 언어 발달의 시기, 뭐 모국어를 언제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쭉 이렇게 배우고 뭐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 깊었던 강의 내용이 뭐냐면 긍정적 화법이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집중을 안 한다고 해서 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긍정화법은 뭐냐면 아이가 말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저절로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너 숙제 다 해놔. 숙제 다 해놓으면 내가 뭐 라면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하면은 애는 머릿속에 그 지겨운 숙제를 하고 내가 라면을 먹을 거냐, 햄버거를 먹을 거냐,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겹다 뭐 이 생각 때문에 라면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공부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즐겁지 않으니까. 저 산을 넘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상이 크지 않으면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라. 오, 햄버거 먹을래? 햄버거 먹고 요거 조금만 더 하자. 햄버거 먹고 조금 쉬었다가 너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재밌게 하자. 숙제를 하자. 왜냐, 네가 좋은 걸 다 하고 난 다음엔 이런 걸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면 자기가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또 추가적인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 하는 내용 쪽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를 대충대충 부르고 때리니, 그 맞았던 애가 다음에 강의를 들어오면 기분 좋게 들어오겠어요? 저 새끼 또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니까 책상 앞에 안 앉아있지. 그러니까는 애가 즐거워야 책상에 앉을 텐데 즐겁지 않으니까 자꾸 딴 데 돌아다니니까 저거 또 와서 또 딴 데 돌아다니고 또 잡아다 또 때리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치료자 띄어버리고 이제 그 바닥을 떠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 그래서 긍정적 화법이라는 거를 이제 되게 감명 깊게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맞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딱 있었어요, 마침. 그 뭐냐면 우리 캐롤송 있죠.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른의 일방적인 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오는 애들은 선물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 그게 보면 애한테 협박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더라고요. 울지 마.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안 줘. 선물 안 줘. 아이 입장에서 들으면 아주 절망적인 얘기인 거예요. 난 슬퍼서 뭔가 억울함이 있고 슬프고 아프고 뭐 배고프고 불편하고 막 그래서 우는 건데, 야, 너 울지 마. 울면은 거기다가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까지 안 준대. 그러니까 어른이 내 말을 공감도 안 해줘서 속상해 죽겠는데 선물까지 안 준대. 그 애가 얼마나 그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상당히 그 비관적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내용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쁘게 한번 개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 내야겠다. 그래서 예쁜 노랫말 써주시는 분한테 선물하는 이벤트 해야 되겠다. 자, 오늘 방송에 오셔가지고 정인이한테 말씀해주신 분들은 이제 정인이가 감사히 인사하고 또 응원 받고 즐겁게 밥 먹었을 거고요. 받으면서 식사했을 거고요. 또 나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은 또 정인이한테 말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늦게라도 정인이는 항상 저희 가게에 사진으로 항상 저와 옆에 있거든요. 아침에 인사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인사도 하고 그래요. 같이. 가끔 생각나면 제가 과자도 사주고 음료 우유 사주고 우유 사오는 날 제가 우유 요즘 제가 바빠서 우유를 못 사왔어요. 근데 우유 사오는 날은 제가 꼭 우유하고 과자를 챙겨줘요. 제가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우유하고 과자 차려놔주고 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유하고 과자 그 여름에 이렇게 차려놓으면 갈 때 저녁에 차려놓고 제가 가거든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됐어요. 우유하고 과자를 이 식당에 그냥 차려놓고 밤에 퇴근을 하고 아침에 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파리가 엄청나게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벌레 한 마리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파리도 없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과자하고 이런 거 놔도 될까? 막 과자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막 두고 가면 바퀴벌레도 생길 수 있고 또 밤새도록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서 막 온갖 파리가 막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나가질 못해서 막 무섭게 막 식당 안을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식당 가면 어느 식당 가면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집에다가 그렇게 하루만 둬도 집에 벌레가 생기지 않나요?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지 막 초파리 같은 거 날파리 같은 거 막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특히 우유고 막 그런데 일절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차려놔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저녁에 차려놓고 그러고 갑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향불이 거의 다 꺼져 가고요. 그래서 이제 정인이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물그릇을 안 갖고 왔어. 아쉽지만 이제 시끄러워서 밥 못 먹었어? 아빠가 수다를 너무 떨어서 밥 못 먹었어? 그러지 마. 정인이 잘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엄마들이 또 따뜻한 말 해줘서 무섭지 않고 용기 없고 좋은 곳으로 이제 보내줘야죠. 좋은 곳에 지금 가 있을 거고 또 환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또 윤회사상으로 환생을 하니까. 사실 이게 또 유교 문화거든요, 제사가. 좋은 곳에 환생할 수 있는데 내가 3년 동안은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년 동안 챙겨줄게. 자, 이제 정인이 보내줄게요. 이제 향이 다 탔어요. 그래서 정인이 보내줘야 돼요. 빠빠이. 빠빠 정만. 여기 이제 정인의 혼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내줘야 돼요. 왜 이쪽 초만 이렇게 복잡하지? 울었니? 이 초만 그러네. 바람도 이 초는 멀쩡한데 신기하죠? 멀어서 안 보이나? 일단 나중에 보여줄게요. 초가 많이 흔들렸다는 건데, 여러분 이제 혼이 요 앞에서 바쁘게 움직였다는 걸 의미를 해요. 어른들 말씀에 그래요. 초가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린 거는 한참 재밌게 놀다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사도 맛있게 하죠. 자, 이제 정인이 이제 갔어요. 빠빠이. 이 초를 보면 똑같은 상에 있었던 초는 얘는 얌전하잖아요. 얘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많이 흔들렸어요. 초의 모양이 달라요. 이런 거는 그냥 이게 바람이 불었으면은 양쪽 초가 다 저렇게 어지럽고 그래야 되는데 한쪽 초만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즐겁게 식사하고 재밌게 놀다 가셨다라고 이제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또 믿어야죠. 정인이가 맛있게 먹고 이 앞에서 막 댕굴댕굴 뭐 딱 그 수저 넣는 자리니까 이렇게 손을 바삐 움직였다는 거죠. 아,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초도 되게 짧아졌죠. 저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들흔들하니까. 초가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나죠?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제사 몇 번 지냈는데 저렇게 초가 다르게 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손놀림을 너무 바쁘게 차린 건 없지만 몸을 손을 아주 그냥 바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딱 그 왼쪽에 초만, 제가 보기에 왼쪽 초만 저렇게 많이 탄 거 보면, 자,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진짜 기일이 되었고요. 오늘 하루 정인이 생각하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게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러겠어요. 정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또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른 생존자들, 생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아이가 또 우선이고, 자기 아이가 우선이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뭐 아침에 식사하실 때 밥 한 그릇 더 떠놓으셔도 되고요. 밥 한 그릇 따로 떠서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밥 한 그릇만 더 떠놓으셔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좀 거창하게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마칠게요. 아유 아파. 아유. 아유. 또 부딪혔어 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바이바이. 네, 이제 정리하고 가려면 또 1시간 걸려요. 또 저 밥 내 다 먹고 가야 돼. 정인이가 남긴 밥 다 먹고 갈 거예요. 네, 마레이소님,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내일 낮에 오시면 정인이 먹던 밥, 과자하고 이런 거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오세요. 자,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따자, 콰일러, 시황, 소요드 런더, 콰일러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발음이 안 좋아 내가. 자, 감사합니다.